하스스톤에는 카드 말고도 중요한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직업 영웅들입니다. 익숙한 인물 제이나부터 오리지널 캐릭터 램지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익숙한 초보자들의 영웅인 제이나의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하스스톤 시작과 함께 반겨주는 건 바로 이 차가운 마법사 제이나입니다. 튜토리얼을 함께 헤쳐나가며 초보자들이 게임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요. 다정다감한 목소리와는 달리 초상화는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이나는 7왕국 중 하나인 쿨티라스 출신입니다. 쿨티라스는 해양도시로 늑대인간으로 유명한 길리아스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섬에 자리 잡고 있죠. 길리아스에서 선조들이 쿨티라스 섬에 도착한 이후 대대로 프라우드무어 제독 가문에 의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2차 대전쟁 당시 해상전쟁이 주요 전략이었기에 쿨티라스의 함대는 얼라이언스에서 큰 입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호드와의 전쟁에서 전력 손실을 크게 입어 세력이 약화되었고 사령관 델린 프라우드무어의 아들 데릭도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델린의 호드에 대한 증오는 커지게 됩니다. 한편 델린 프라우드무어의 막내딸이었던 제이나 프라우드무어는 달라란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며 마법 수학에 전념합니다. 공주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쿨하고 다정한 제이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품이라고 여겨졌고 실제로 많은 존경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성품 못지않게 마법에도 재능이 있어 대마법사 안토니다스의 제자가 되면서 재능을 꽃피우게 되죠. 달라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엄친아 왕자들과도 친분이 생기게 됩니다. 로데론의 왕자 아서스와 쿠엘탈라스의 왕자 켈타스였죠. 두 남자 모두 제이나에게 관심이 있었으나 제이나의 선택은 정의감 넘치는 아서스였습니다. 켈타스 그만! 그런 일 없을 거란 건 너도 알잖아. 둘의 관계는 발전하여 미래를 기약하는 사이까지 갔으나 왕의 자리에 부담을 느껴 심경 변화를 느낀 아서스는 제이나에게 잠시 동안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 둘은 로데론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이나는 로데론 북부에 도는 이상한 전염병을 조사하라는 안토니다스의 명을 받게 되죠. 이때 우연히 아서스와 만나며 함께 행동하게 되고 둘은 다시금 심상치 않은 관계가 되려 합니다. 동분서주하며 백성들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조사하던 아서스는 전염병이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언데드로 만들어버리는 병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솔름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백성들이 감염된 후였죠. 아서스는 결단하게 됩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걸세. 닥치시오 우사! 미래의 왕인 내 명에 따라 이 도시를 정화하시오. 제이나는 아서스에게 큰 실망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후 로데론의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동하던 중 스라를 만나게 되고 함께 행동하며 불타는 군단과 아키몬드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델린 제독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칼림도어에 왔다가 렉사르를 비롯한 정착한 호드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호드를 그 자리에서 척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제이나가 오히려 호드 편에 서게 되고 쿨티라스의 함대를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델린, 즉 아버지의 죽음에 일조하게 됩니다. 델린이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호드를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내막이 있었지만 쿨티라스 백성들은 델린의 죽음을 제이나에게 돌렸죠. 제독의 죽음 이후 쿨티라스는 얼라이언스와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며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고 제이나는 얼라이언스의 평화주의 노선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이후 달라란에 위치하며 주로 호드와 얼라이언스 사이의 중재자로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스랄과 같이 아제로스의 피스메이커로서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후 연인이었던 아서스가 리치 왕이 되며 아제로스를 위협할 때엔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비록 아서스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아서스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펜던트가 있었음을 알고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달라란의 분수에는 아직까지도 아서스를 잊지 못하는 제이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평화주의자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제이나는 변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롯이었죠. 푸른 용군단의 유물 집중의 눈동자가 사라져 그것을 찾으러 테라모어를 방문한 칼레코스는 자연스레 테라모어에 있던 제이나와 친해지고 종족을 초월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가로쉬를 비롯한 호두 군대가 테라모어 전초기지를 침략하는데요. 테라모어의 얼라이언스 군대와 제이나는 호드를 몰아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드 군수의 퇴각은 가로쉬의 침략이었죠. 복잡한 상황을 틈타 호드의 첩자가 얼라이언스 군대를 교란했고 테라모어의 대공방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집중의 눈동자를 개조한 강력한 마나 폭탄이 테라모어 상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이나는 로닌 덕분에 목숨을 살렸지만 로닌을 비롯한 나머지 테라모어 백성들은 마나 폭탄으로 인해 죄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 무사하길.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로 변하는 이 사건으로 제이나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력이 폭주하여 눈동자가 빛나게 되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며 오그리마의 모든 오크들을 죽이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오크, 미친 개나 다름없지. 모조리 죽여주마. 얼라이언스 군대들조차 이런 제이나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제이나는 물의 정령 수백 마리를 소환하여 거대한 헤일로 오그리마 자체를 수장시켜버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정령의 계시를 받은 스랄이 이를 저지하러 오지만 이미 증오에 휩싸인 제이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제이나는 스랄마저 가로시와 한패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들죠. 이때 칼레코스가 나타나 제이나를 진정시킵니다. 제이나는 자신의 성급한 행동에 반성하고 달라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제이나는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충돌할 때마다 호드에 대한 적개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요. 한동안 그렇게 구석에서 호드에게 화를 내던 마법사 제이나는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동안 구석에 박혀있던 쿨티라스가 새로운 지역으로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이나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제이나는 호드가 잔달라 트롤과 협력하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얼라이언스 또한 쿨티라스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이나는 그렇게 쿨티라스로 향하고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게다. 살인자. 제이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쿨티라스에 도착한 제이나는 내부에 잠입하고 델린 제독의 죽음 이후 델린의 아내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캐서린 프라우드무어가 쿨티라스를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윽고 제이나는 결국 잡히게 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태로 처벌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국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느냐? 당신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이후 쿨티라스의 얽힌 음모로 인해 캐서린은 딸을 다시 찾게 되고 제이나의 내면을 보며 실상을 알게 되죠. 제이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어머니의 강력한 지지로 제이나는 쿨티라스의 새로운 제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라이언스와 새로운 동맹관계가 된 쿨티라스. 달라란의 마법사가 아니라 쿨티라스의 제독으로서 활약하게 되는 제이나에게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